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김동종 선생님, 제가 음수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보영 네,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교실 18번째 특강으로 이 소대로 이렇게 그 시 쓰는 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시상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대 하나로 50여 편의 시를 내려가는 그것도 짧은 감성시를 50편이나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이 자체는 시쓰기 공식을 적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윤보영 시인처럼 이 한 가지 소재로 이어쓰기가 가능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시상 잡는 법에 대해서 이번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물로 시상 잡는 것, 즉 소대와 구절초를 이번에 이게 그 주제로 가져왔는데 주로 아마 소대로 수업을 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대에 대한 심화에도 50여 편을 소개하다 보면은 1시간은 금세 갈 거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주어지면은 10월 2일 날 하게 되는 구절초 축제 때 만나게 되는 그 100만 송이의 구절초 꽃에 대한 부분도 시 쓰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소대입니다. 이야기 터휴 마당에 나와 있는 이 세워진 소대인데, 이 소대는 말 그대로 이 그 장대 끝에다가 새를 달아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내세와 이제 이 그 먼 세상과 현세를 이어주는 그런 어떤 새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 나무 끝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요 기러기인지 뭐 요 새 가지고 시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설명한다는 것보다가 어딘가에 마을 어기, 그리고 어떤 이제 놀이터, 뭔가 어디 공원 이런 데 있는 이 솥대라는 이 새, 나무 끝에 이제 앉아 있는 새를 가지고 시상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솥대는 우리가 이 해, 뭐 이 한 해 두 해 하는 새해, 뭐 이 뭔가 요거는 해가 아니라 뭐죠? 새입니다. 새, 날아다니는 새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 시작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기다린다 하는 의미, 희망의 의미, 그리고 방향, 나침판. 우리가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이 부분을 어디로 날아간다, 이런 내가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방향, 나침판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조각, 수단, 요거를 뭘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요거는 수단인 조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역할, 어떤 역할이냐, 이 새를 이 솥대를 왜 세웠느냐를 가지고 역할로도 시상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솥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솥대는요,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뭔가 풍년을 기리는 어떤 그 행사와 의식 행사에서 옛날에 세워놨지만, 요즘은 하나의 장식, 또 이 공원을 꾸미는 수단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 솥대에서 제목을 그날이라는 제목을 잡아서, 솥대의 새가 웃는 날, 어떤 새입니까? 요 자체가 웃는 날은요, 사랑이 이루어진 날로 이렇게 봤을 때, 요 사랑이라는 것은 요거는 기다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다림, 그죠? 기다림입니다. 또 내 가슴에 솥대 안에 세웠다. 여길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세우거나 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 세웠냐면은
내 가슴에 세웠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 현세와 저기 이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이 창구 역할을 하는 이 새가 기다림, 지금 이렇게 만났던 기억, 그리고 만날 거라는 희망과 또 만남이라는 미래를 이어주는 요 솥대새를 가지고 하나의 이 뜰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세운다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죠. 그런데 내 가슴에 세운 것은 뭔가 이 기다림을 하는데 여기가 왜 세웠을까? 내 행복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해서, 즉 나는 여기서 언젠가는 만날 거야 라는 이 방향을 알아보고 또 이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침판 제목으로 솥대를 가지고 썼습니다. 내 가슴에 솥대 하나 세웠다. 내 행복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솥대를 가지고 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솥대와 생각이라는 시를 한편 썼는데요. 솥대 꼭대기 오리야. 오리도 세우고요. 또 기러기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 자체는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비슷한 건 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솥대 꼭대기 오리야.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내가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하늘만 보며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늘만 이렇게 솥대가 어떻게 보면 요렇게 세웠죠. 요게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는지 내가 가는지 모르고 하늘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솥대새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 있겠죠. 이게 보고 싶은 마음,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런 솥대와 생각이라는 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솥대와 조각을 설명을 들 때 솥대 끝 저새는, 그죠? 솥대 끝 저새는 무슨 그림이 그리 깊어 조각이 되었을까? 물음표죠. 조각이 뭡니까? 솥대를 만든 수단입니다. 수단. 즉 솥대 새를 조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움을 조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 너무 고정관념에 잡혀서 시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가 이 사물을 그리움과 생각과 보고 싶은 마음과 내 방향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다양한 어떤 이 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뭔가 거기에 의미하는 바를 담으면 그게 한편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솥대와 일상입니다. 솥대새가 달빛 속으로 날아갔다. 이 솥대새가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솥대새가 있는데 이게 하늘에 이렇게 가릴 때 구름에나 뭐 이 달빛 사이에 구름에 이렇게 가려지는 것을 가지고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솥대새가 달빛 속으로 날아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달이 지면 시침이 떼고 다시 돌아오겠지. 이게 달이 지고 나면 낮에 보면 다시 이제 이렇게 솥대새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데, 그 자체가 뭐나 하면은 여기에는 만남을 거라는 거, 다시 돌아오는 자체는 만남이고, 또 아련함, 그리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상, 이런 걸 가지고 솥대와 연계시켜서 한편의 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솥대새가 아련함이 되고 그리움이 되느냐,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시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솥대와 달입니다. 이게 솥대인데, 이게 이제 달은 어떻든 같이 하늘을 여는, 이 멀리 보면은 이게 하늘에 이렇게 닿는 기분도 들고 하는데, 이 달과 솥대는 항상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솥대 끝에 달이 앉았다, 뭐 달이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또 쓰지만 여기는 앉았다라고 썼습니다.
솥대새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솥대새에 다리 요렇게 걸렸으면 요 솥대새 안 그러면 다리 여기에 걸렸으면 다리 여기에 앉았다고 보는 거죠. 왜? 이제 그대 생각에 집중할 시간이다. 이 우리가 연시를 많이 쓸 때 도입되는 이런 기법을 바로 이 솥대에다가 접목시켰을 때 요런 글 한 편이 탄생되는 겁니다. 즉 솥대새의 달과 솥대와 달인데 이 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집중이라는 걸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쓴 겁니다. 솥대새 등에 달이 앉았으니 달은 뭡니까? 그리움을 가지고 달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네 생각할 차례다. 네 생각에 집중할 차례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솥대와 달이라는 시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 편 더 볼까요? 솥대와 그리움입니다. 이번에는 솥대 끝 저 새는 누굴 기다리기에 한 세월 저렇게 날개조차 펴지 않고 앉아 있을까? 솥대새의 특징은요, 날개가 없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도 그냥 이런 솥대새 이게 발 큰 어떤 다리 하나에 그 위에 새가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날개가 없는 이유를 가지고 누굴 기다리게 한 세월 저렇게 날개조차 펴지 않고 앉아 있을까 하고 물음표 던졌죠. 그리움이다. 즉 모습을 날개를 펴지도 않고 앉아 있는 저 모습이 안타깝다. 기다림으로 갔습니다. 또한 새와 나의 연관 관계를 줬을 때 한 세월이나 한 평생 뭐죠?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자체를 솥대를 첫사랑으로 연계시켜서도 글을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솥대에 이제는 달이 앉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았습니다. 이 잠자리 우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이 잠자리가 앉아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잠자리를 가지고 시를 한 편 쓰면 이렇게 썼습니다. 솥대 끝에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아 있죠. 솥대를 위로하는지 솥대에게 위로를 받는지 바람에도 꼼짝 않는다. 요런 걸 가지고 형태, 그림 그리기 요렇게 가봤습니다. 즉 솥대와 나는 이 솥대와 잠자리가 솥대와 나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생각할 때는 난 꼼짝할 수 없어. 난 네 생각에만 집중할 거야. 꼼짝이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생각이 넘어간다는 부분인데요. 나는 네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난 네 생각만 올인할 거야. 네 생각만 할 거야. 이런 부분을 은연중에 잠자리를 한 마리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시를 유추해내는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기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솥대를 만듭니다. 솥대 만들죠. 솥대를 만든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솥대를 끊어다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잘 끊어서 솥대새를 만드는데 힘들었던 시간을 솥대새 날개에 담고 하늘로 날리기 위해 만든다. 그런데 솥대새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힘들었던 시간을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솥대를 유추해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잡음이 들려요. 다들 무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나중에 유튜브에 다시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수업을 참석 못 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이 잡음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방해를 받는다 좀 이런 어떤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소거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꼭 좀 소거를 좀 해 주십시오.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가족이 방에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나중에 영상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거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생각의 차이라는 글을 한번 썼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넘기다가 다시 넘어갔는데요.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이 이제 어떻게 그 이 소대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이제 시를 쓰는데 생각을 여기다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소대 끝 오리는 날아가는 오리를 보고 왜 날아가지? 왜 이게 이 오리떼가 이렇게 청둥 오리가 날아가고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소떼 끝 기러기는 또 실제 이게 기러기도 많이 씁니다. 그죠? 이 소떼 끝 기러기는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왜 날아가지, 따라 날아가지, 이렇게. 물론 이 몸은 본인 이 몸은 이렇게 소떼새가 이렇게 달려 있지만 이 자체가 영혼은 날아가는 이 기러기 떼를 간다는 의미로 보는 거죠. 날아가는 이 기러기는 소떼 끝 기러기를 보고 왜 날아오지 않지? 쟤를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하고 왜 내려오지 않지? 그 자체는 생각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우연히 보니까 왜 저 기러기는 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따라가지 않을까? 얼마나 따라가고 싶을까? 얼마나 따라가고 싶을까? 또 저 날아가는 기러기는 왜 여기 이제 소떼새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게 제가 의문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 속에 담기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슴에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수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 때문에, 즉 가슴에만 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시 속에 담을 수 있다. 그냥 소떼는 소떼고 기러기면 기러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그리움과 사랑 이런 거 연기시켜서 우리가 소떼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닌 척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소떼 끝에 새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봐주세요. 이 소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리니까 소떼가 이게 탄생되네요. 뭐 이렇게 이 소떼 요 소떼 이 끝에 요 새는 이 눈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봐주세요. 주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 그림이 담긴 내 가슴을 보다가 아닌 척 시침이 떼고 먼데 산을 건너다보는 저 엉뚱한 표정 말입니다. 이렇게 소떼새가 이렇게 실제는 내 가슴에 있는 그대 생각을 보다가 내가 아는 척 하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얼른 고개 돌려서 저기 난 아무도 못 봤어 하고 먼 산을 보고 있는 듯한 저 시침이 떼는 엉뚱한 저 소떼 좀 보소라는 그런 어떤 코믹한 새, 즉 코믹한 장면 자체가 재미있고 웃음을 자아내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그 여유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소떼새 한 마리, 소떼새라는 글 한 편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떼에 대한 시를 한 50편이나 100편 적어서 소떼를 열심히 만드는 그런 이 장인을 찾아가서 내 소떼새 시와 이 그 작가님의 소떼 작품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전시 한번 열면 어떨까요? 이렇게도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만 가지고 시를 많이 쓰면은 그 전문성 자체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소떼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요건 앞으로는 뒤에 이제 한 칸이 이렇게 띄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떼 나무에 새들이 여러 마리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남기고 간
소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가지도 있고 요 소떼 한 마리 막 이렇게 막 여러 마리로 소떼를 앉힌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봤을 때 소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소원 이루기 위해 새들도 바쁘다는 뜻입니다. 이 그 소원을 무엇을 이룰까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는 이 새들도 소원이 많다 보면은 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바쁘다는 이런 어떤 이 1월 초하룻날에 소떼가 있는 이 그 마을의 풍습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이제 탑을 이렇게 쌓아놨을 때 여기에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짱을 한 더 얹은다는 요거는 뭐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뭔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올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요 소떼새가 많은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바가 많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도 이렇게 시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소떼새의 날개. 아까도 우리가 그대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날개를 단다.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날개를 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또 이제 날개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날개. 어떤 날개인가 볼까요? 소떼 끝에 앉은 새는 사람들이 남긴 웃음소리에 날개가 자랍니다. 사람들이 남긴 웃음소리에 날개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하늘로 높이 날 수 있게 많이 웃어주세요. 저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많이 웃읍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어떤 행사에나 사람들에게 우리 많이 웃읍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그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님이나 많이 웃으세요. 난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웃음소리에 날개가 자라니까 날개가 이렇게 자라서 커다란 날개가 돼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많이 웃어주세요. 거기에서 난 싫어요. 소떼새 날아가는 거 싫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 싫어요. 내가 이게 부탁한 그 소원 저는 들어주기도 싫어요. 이러면서 다 안 가겠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예예 하다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직접 강요가 아니라 간접 강요적인 어떤 표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떼새와 숲에 대한 시를 한번 적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새는 나무를 좋아하고 숲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숲에 대한 나무들이 많은 숲, 새들이 안심하고 앉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이런 숲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를 쓰면은 새와 숲인데 소떼하다가 숲하고 말았다. 숲이라고 했습니다. 왜? 커피 마시는 지금처럼 이 커피를 불러왔죠. 소떼새가 날아갈 수 있는 나무가 우거진 숲. 내가 바쁜 일상에서 커피 하시다가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는 것처럼 소떼도 이 숲 하다가 숲에 날아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이 여유, 공간 이런 어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소떼새와 숲이라는 시도 한편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희망, 그 기다림, 희망, 그걸 자체를 이룬다는 표현으로 이런 어떤 소떼새와 숲에 대한 글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커피와 연계시켜서 한번 글을 적어봤습니다. 소떼껏 새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만약을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쯤 그 새들은 커피잔에 날고 있겠지. 이거는 뭡니까? 상상입니다. 우리가 이 소떼에 대한 시를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소떼 시에 대한 어떤 전시를 할게요. 할 때는 여기는 소떼에 대한 사진도 올 수 있고요. 뭐 그 다양한 부분이 이제 그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막연한 추측 같은 거 이런 것도 한편의 시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떼, 아마도 커피, 그죠? 아마도 소떼, 아마도 커피. 그러면서 또 아마도 사랑, 아마도 그리움, 아마도 다시 기다림이 아닐까. 커피잔에 날고 있는 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소떼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소떼껏 새들이 날지 않고 버티면서 서로에게 해준 말, 바람은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되고 해결도 되고 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소떼에 적용시켜서 이런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상 속 속대도 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기다림 끝 행복과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툭툭 던지는 것을 소떼에도 접목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자, 소떼와 행복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떼는 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 이걸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린다. 봄처럼 다가올 행복을. 행복이 누굽니까? 그대입니다. 그대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사랑, 희망, 기다림,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는다는 의미로 하나 소떼와 행복을 적어냈습니다. 이제 의미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의미죠. 소떼를 눈에 담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 소떼를 가슴에 담는 사람은 사랑한 기억이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경험에서 얻어온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비교 기법을 써서 한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보다 이거라는 부분과 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다라는 의미는 사랑이고 담다는 의미는 그리움이다. 내 눈앞에 너가 있는 거, 요런 것은 사랑이고요. 내 가슴속에 너가 있는 것은 기다림, 요런 거는 그리움이다. 뭐 요런 의미로 우리가 참고를 해서 계속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떼새야 제가 불렀습니다. 소떼새야,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날개가 없니? 물음표겠죠. 또 얼마나 기다렸으면 눈도 없니? 예. 네, 상님. 지금 어느 분이 저걸 켰습니다. 예. 요렇게 소떼새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해서도 이 시가 된다는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소떼새야, 얼마나 날아가는 연습을 했으면 날개가 없니? 또 얼마나 보고 싶다며 기다렸으면 눈도 없니?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눈이 없어지고요. 너무 이렇게 날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날개가 없어졌습니다. 즉 안타까움입니다. 나와 비교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그래 한평생 기다렸으니까 사랑은 가슴에 담고 사는 거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시도 한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소떼새가 소리내 울지 않는 이유, 물음표. 왜일까요?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바람을 얘기하고 또 달도 부탁이 있을 거고 바람도 부탁이 있을 거고 새도 부탁이 있을 거고, 이 소떼가 그걸 듣고 다 너무 슬퍼서 울게 되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소떼새는 인류의 그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의 폭을 넓혀서도 한번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즉 배려, 집착이 아니라 배려다. 울지 않는 자체는 인간을 위한 배려.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집착이 될까봐 내가 널 좋아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소떼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어귀에 소떼를 세우는 것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고, 내 가슴에 소떼를 세우는 것은 그대 그리움을 지키기 위해서고, 이렇게 비교 기법으로 시를 썼습니다. 공감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감에는 비교 기법이 좋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 30편 정도만 일단 먼저 하고
잠깐 이제 질문을 한 질문 받고 다시 나머지 20편의 시를 설명을 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솥대새 고백. 솥대새가 고백을 했습니다. 솥대 끝에 달이 걸렸다. 나를 향해 소원 빈 사람들, 그 소원 들어줄 일만 남았다. 그래, 나한테 내가 소원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받았으니까 이 소원을 내가 들어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독백처럼 한 겁니다. 바라는 바가 절실하면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솥대를 기다리며 나무 줄기를 깎아 솥대를 세웠어요. 그죠? 어둠 속으로 솥대새가 날아갔다. 왜? 날아간 건 안 보이지만 어두워서 안 보이면 날아갔다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 새를 기다리는 거야. 그대와 함께 돌아올 새. 안타까움, 기다림, 그래도 기다림. 기다림 끝에 만나는 행복. 너와 함께 돌아올 거야 라는 기다림. 언젠가는 만날 거야 라는 어떤 기다림. 이런 기다림을 이 솥대새에다가 담아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솥대와 풍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솥대를 세우고 풍년을 빈다. 과거에는 수학이 풍년이고 지금은 웃음이 풍년이고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요 삼시세끼 밥 끼니 때우는 것도 일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서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부분은 거의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은 웃음이 풍년이라는 것을 많이 웃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바람을 솥대새를 통해서 적어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자, 솥대와 기다림. 솥대를 세우고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제부터 서두르지 않고 솥대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즉 각오입니다. 기다림, 아련함, 그리움, 미소, 행복 이런 것들이 이 시 속에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자, 메시지입니다. 그리움 끝에 그대 생각을 얹고 솥대 속으로 들어갔다. 솥대 가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더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읽고 나왔다. 첫사랑을 가지고 저는 이 사랑을 언제 만납니까?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을 가슴에 담고 나는 이 그리움을 언제 만납니까? 라고 해서 솥대 가슴 속에 들어가서 물었더니 아직은 더 기다리라고 해서 다시 돌아 나와서 솥대새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상적으로 시를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요 한 30편의 시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한 20편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잠깐 혹시 솥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잠깐 한번 받아보고 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 계세요? 잠깐 이렇게 소거하고 질문 있는 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유 시인님 나 솥대새가 뭔지 몰라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솥대새를 왜 세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도대체 뭐 솥대 하는데 솥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면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이 솥대새에 대한 질문 있는 분 계세요? 다 그냥 질문 없이 그냥 너무 쉽고 이렇게 다 잘 알겠어요? 솥대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끄떡여 주세요. 이 솥대새를 예, 김명희 선생님. 예. 저도 솥대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찾아도 보고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시를 쓰게 되면 주제를 한 가지를 가지고 뭐 하게 되면 예. 한 가지 쓰고 나면 이제 솥대에 대해서 쓴다 하면 그냥 하나만 쓰고 한두 개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막 30개, 50개의 그 시를 쓴다고 할 때 예. 시인님은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시를 쓰시는 건지 예.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해내는 건지 이렇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또 연결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예. 시인님은 어떻게 날짜를 나누어서 보고 쓰시는 건지 예. 그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예. 좋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고급 강의를 듣고 계세요. 이런 강의 듣기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한 편 한 편이 다 따로따로 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한 번에 이어서 10편을 적기도 하겠지만 소대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는 어떨 때는 재질을 보고, 하나는 소대새를 그 오리로 보고, 또 하나는 그 뭐 기러기로도 보고, 내세와 그리고 현실과 저쪽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바라는 부분을 그쪽에 전달해주고 그쪽에 이 뜻을 받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역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풍년 들게 해주시고 올해 비가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솥대새가 이 기러기가 저기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 가서 올해 풍년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 올해는 좀 비를 좀 많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고기를 끄떡끄떡 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뭐죠? 다시 또 소떼새로 돌아와서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런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소떼가 있는 이런 지역에 가면은 막 신성시대 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렇게 잡아가지 않는다 이런 신성 지역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런 어떤 바라는 마음을 소원을 여기다 솥대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 앞에서 이렇게 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그 자체를 하나하나 사람에 따라서는 아들들이 잘 되라고 비는 마음도 있을 거고 자신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비는 경우도 있고 올해 이제 풍년 들어가지고 가을에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과손에 사과가 넉넉하게 달려서 수확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그 바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재로 잡아서 별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시는 별도로 썼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뭐 나오기도 하겠지만 또 자료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 자료를 찬찬히 보면서 이렇게 뭐 메시지로도 가고 또 방향 나침판으로도 가고 또 기다림으로도 가고 이게 첫사랑으로도 가고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걸로도 가고 뭐 이런 어떤 풍요로운 그것도 보고 가고 여유로운 일상도 가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해석된 부분을 한 편 한 편 글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윤보영 씨는 결국은 한 편 한 편을 따로따로 적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막상 피를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메모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다만 이것저것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소재 가지고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각각 다른 면을 보고 적게 되면 그게 여러 편의 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설명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게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얼굴 보이시는 분들요 제가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고 이해는 되는가요? 되면 고개를 끄덕여 주면 다시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 다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이해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1번째 우리 이 속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설명을 막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기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또 나가시도 되고, 또 남아서 이제 질문도 듣고, 안 그러면 또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건 뒤쪽 얘기고, 일단은 수업은 1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
다음 소떼새와 행복. 소떼를 가지고요, 그리움이나 기다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겠죠. 소떼새를 보면 큰 힘이 생긴다. 가끔은 새가 사람들 마음까지 지배한다. 왜? 지배당하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이 불만 없이 지배를 당해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을 소떼새에 비유한 것입니다. 요렇게도 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떤 분이 이걸 하나 켜놨습니다. 음료수. 음료수가 아니고요. 음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음을 닫아 주십시오. 자, 다음은 소떼와 눈에 대한 부분의 시를 보겠습니다. 이 눈은 볼 수 있는 눈도 가지만 내리는 눈, 이 하얀 눈,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눈이 세상을 덮었던 날, 눈 많이 내렸던 날, 소떼새는 날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 여기 있다. 앱사이즈만 하고 이거 뭔지 알았어요. 지금 저 어느 분이 한번 음을 켜놔가지고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어떤 거? 이 모양. 음 좀 꺼주십시오. 음 좀 꺼주십시오. 예, 음 좀 아니, 뭐 꺼주십시오. 아까 나왔는데, 잠깐만요. 우리 이경선, 우리 강사님 강제로 좀 꺼주십시오. 틀어놓으신 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내릴 때는 이 하얗게 내린 이 자체의 소떼새가 내려와 보고도 싶고, 막 한방 눈이 내릴 때는 막 날아가 보고도 싶고 이러는데, 거기서 꼼짝 않고 이렇게 이 소떼 이 끝에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즉 이유를 독자에게 묻는, 답을 독자에게 돌리는 부분, 뭐 이런 우리 시적의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가 좀 약간 마음에 드는 시였어요. 보세요. 소떼와 민들레입니다. 소떼새가 별 하나를 물고 두리번거리다 땅에 떨어뜨렸다. 그 자리에 민들레꽃이 피었다. 요런 거. 요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시집 속에다 이게 담긴 그런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민들레꽃이 이제 소떼가 이렇게 이 소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떼 아래에 여기 민들레꽃이 하나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새가 하늘의 별을 따가 물고 가다가 떨어져서 여기가 꽃이 피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하나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소떼와 구절초입니다. 이제 이야기터 휴에 가면 백만송이 이제 구절초가 피는데, 그 구절초도 소떼와 연계시켜서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소떼 끝새가 구절초 꽃을 좋아한다. 향기 깊지 예쁘지 구절초 안 좋아할 힘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서 구절초를 심는 이유를 이 소떼와 연계시켜서 한번 적어본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소떼를 가지고, 그럼 요 소떼를 구절초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일홍 가지고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예, 소떼새는 이렇게 이 천년을 가는데 백일홍은 백년이 간다. 이 백일홍이 소떼새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자기도 사랑이면서 짧아도 깊은 사랑이면서 뭐 이런 걸 한편에 이렇게 쓰면은 그게 시가 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자, 소떼와 소원. 이 사실은 소떼는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소떼 그 새를 보고 소원을 빌어봐. 그 소원 새가 물고 별로 갈 테니까. 그럼 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의 별은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하죠? 별똥별로 떨어져서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소떼는 바람이다. 달이다. 이게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이다.
달이다, 별이다. 아니, 사람들 마음을 모은 우주다라고 이렇게 넓게 확장시키는 표현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솥대새 가지고도 우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서 있는 자체만 해도 이 솥대새는요, 제가 이제는 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솥대새를 잘 그리네요. 그죠? 요 자체는 우주로까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솥대로 탁 던져놓고 솥대의 역할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솥대새는 밤이 되면 바쁘다. 달을 보며 풍년 들게 해달라며 빌고, 별을 보며 아픈 사람 얻게 해달라고 빌고, 요게 해달라고 달라고 빌고 또 빌고. 왜? 나한테 낮에 사람들이 와서 빌었던 것을 내가 다시, 본인은 매개를 하니까 전달자니까 전달자, 어딘가에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서 빌어서 이걸 허락을 받아와서 소원을 아프지 않고 풍년 들게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역할론 가지고도 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입니다. 솥대는 옛날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에 세웠다. 그렇죠? 나도 내 안에 솥대를 세워야 되겠다. 왜 뭔 풍년이 들냐고? 내 얼굴에 우선 풍년이 들게 해 주소서. 이렇게 솥대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바라다 소원이 바라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우선 풍년이 들게 해 주소서라고 해서 내 가슴에다가 솥대를 세웠다. 이런 걸 다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솥대. 솥대새는 노을이 질 때 날아갈 준비를 한다. 꿈속으로 날아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꿈속에서 만나고 싶다는 이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을이 질 때 날아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면 날아간 거죠. 그죠? 그렇게. 가끔은 이 들판 끝에 새로 이게 산으로도 날아가 앉고, 또 사람들 가슴에 꿈속에 들어가서 만남으로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솥대새는요, 강이 없어도 강 위를 날고, 숲이 없어도 숲속을 난다. 이 솥대새가 그러는 거예요. 왜? 상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 바라는 소원이 강물이고, 또 사람들 바라는 마음이 숲이니까 굉장히 깊은 글이에요. 이런 거는 다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글이죠. 맞다. 이게 왜 이렇게 물음표가 이유가 뭐야? 이걸 듣고 맞다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공감을 해주는 글들이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50편을 썼다 해서 50편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한 편 내지 두 편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 높은 시를, 이런 시를 시집에 담으면은 사람들이 다 맞다, 맞아, 맞다 이런 식으로 다 공감해주는 그런 시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풍년. 바닷가 마을 어귀에 솥대가 서 있습니다. 풍어를 기원했던 솥대. 바닷가 어촌에는 풍년이 아니라 풍어를 기원하는 이 솥대를 세웠습니다. 여러 개를 세웠죠. 지금은 풍년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어떤 풍년? 웃음 풍년 말입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웃음을 이렇게 기다린다, 이렇게 웃음 그 부분을 했듯이 요건 웃음 풍년 말입니다 하고, 요런 어떤 반전으로 심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또 이 솥대는 어떤 솥대일까? 솥대는 바람을 먹고 산다. 솥대가 바람을 먹는데, 부는 바람을 먹고, 풍년은 비는 마음을 먹고 천년을 산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받아오고 나누어주고 받아서 전하고, 계속 이 메신저 역할을 천년을 하는 거죠. 왜? 신라시대 때, 사만시대 때 이 소도에 있던 솥대가 아직까지 오는 거니까 200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년을 산다. 이렇게도 적습니다. 자, 솥대에게 바람이 솥대 등으로 걸어 다니고 있다. 이 솥대가 이렇게 요렇게 요 솥대 바람이 여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오늘따라 외로웠는지, 아니면 바람도 나처럼 부탁하게 할 게 있는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좋아해도 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못 주고 못 꺼내고 있는 이런 어떤 망설임을 솥대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한편에 이 그러면서 솥대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아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시가 이 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풍경입니다. 풍경. 우리가 제가 시중에 이제 그때 생각을 처마 이게 처마 요 끝에 여기다 처마 끝에 달았다가 보고 싶다 밤새 울려서 그 잠도 못 자고 혼났습니다. 뭐 요런 어떤 풍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런 거 연계해서 이런 시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처마 끝 풍경에 솥대를 다는 거. 요게 보고 싶다는 보고 싶은 마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솥대를 달았어. 소원을 들어주는 솥대. 소원성취 목이 시도록 울려서 혼났습니다. 그래 얘기해 만날 거야. 그래 얘기해 계속 그래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이 계속 땡글 울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로 이렇게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솥대 하나 가지고도 지금 뭐 이 무려 지금 몇 편째 가고 있나면 벌써 45편 정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 솥대새 등을 타면 그대 눈빛 닮은 별을 딸 수 있을까 하고 던졌습니다. 아니면 그대 마음 담은 달을 딸 수 있을까? 별을 딸 수 있을까? 달을 딸 수 있을까? 이 솥대 한 마리 요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반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한 편의 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솥대 뭐 걸어놓고 뭐 이 솥대가 뭐야 이렇게 시를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부탁입니다. 솥대끝 새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소원을 빌어주세요. 간절하게 솥대 앞에 이런 표현을 안 써도 사람들 와서 올해 풍년 들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도 막 이렇게 그 소원지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어떤 의미를 연계시켜서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나대로 솥대가 나는 어떤 솥대를 세웠나 보세요. 솥대 끝에 앉은 새 코를 누른다. 코코코. 그러다 내 코를 눌렀다. 언젠가 만나겠지.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재미있게 이런 재미있는 시도 쓸 수 있어요. 솥대 요 코를 코코코코 누르다가 내 코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왜? 언젠가 만나겠지 하는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로 왔습니다. 솥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식 중에 나타난 그리움, 기다림 이런 걸 가지고 이 솥대에 담아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모르고 후세에 가는 길이 솥대래. 내 안에 담고 사는 너를 못 만나면 후세라도 만나야 하잖아. 가슴에 솥대를 세워야겠어. 세우면 넘어지고 세우면 넘어지고 솥대가 말했어. 현세에 만날 거잖아. 이건 쓰다가 이거 다 붙인 글들이에요. 현세에 만날 거면서 뭐 자꾸 죽어서도 그때 가서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솥대가 나한테 딱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솥대의 의미를 가지고 내 사랑의 의미와 내 그리움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현세에 만날 거잖아. 뭔 죽어서 만나고 싶다 해요. 기다리다 보면 만날 건데 이런 어떤 그 희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 자, 솥대새가 날아갔다. 아침 햇살이 솥대새 얼굴에 다가왔다. 햇살 속으로 새가 날아올랐다. 더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더 높이 날아올랐다. 뭐 이런 부분도 썼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50편째 마지막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 솥대가 있는 이유, 살아가면서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마음 한 자락 보태라며 이렇게 보태기 위해가 아니고 보태라며
이유입니다. 솥대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곳에. 이런 글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 있네요. 솥대. 이곳 솥대의 새는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그죠? 별이며 달에서 행복을 물고 가슴으로 날아드는 새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날아드는 새입니다. 요 내 가슴으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적었을 때 전달자 역할을 솥대에게 새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한 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편의 시를 봤고요. 구절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늘 하기는 너무 많아서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구절초만 별도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구절초에 대한 부분을 설명만 잠깐 드리고 말겠습니다. 구절초를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는데 구절초 꽃으로 시를 쓰고요. 몰아서 구절초 시 쓰는 부분을 적용해 봤고요. 또 조만간에 구절초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몰아서 쓴 시를 한 뭐 7명이나 나중에 이제 구절초 축제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절초 밭에서 이 그 시 낭송가 이 뭐 7분씩 이렇게 모여서 이 한 구절초의 솥대와 같은 그런 구절초 시를 한 편 한 편 하면서 한 7분이 시극을 연출하는 이런 이 멋진 공연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터 휴에 핀 그 구절초 꽃, 지난해 폈던 꽃 모양이죠. 이 끝없이 이렇게 축구구장만한 온 공간이 전체 구절초 이 꽃을 피는데 이 무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 배경을 전체가 다 구절초 꽃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앞에서 공연을 하고 이 앞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보는 이런 광경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터 휴는 경기도 광주 즉 그 곤지암에 있습니다. 곤지암에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이동자 우리 그 시인님께서 이 저기 그 대구에서 경산에서 어떻게 오냐고 했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거기 이천 있는데 그 장에 이제 그 곤지암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한 3시간 정도면은 올 수 있다. 서울보다는 1시간이 덜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고속도로로 처음부터 이제 경산에서 고속도로를 타면은 이 이야기터 휴 5km 앞에서 그 고속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올 수 있고 또 아무리 길치라 하더라도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올 수 있고 우리 이동자 우리 그 시인님이 경산에서 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오시는데 혹시 뭐 오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이제 가시자고 하니까 이동자 시인님께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저도 같이 갑시다 하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겠습니다. 요런 같이 가실 분 모집합니다. 예, 요렇게 구절초가 이제 이야기터 휴에 오면은 온 군데가 다 구절초입니다. 뜰에도 구절초, 뭐 길에도 구절초, 이런 게 심한 바닥에도 구절초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본인은 꽃을 피우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태화산 자락에서 구절초 축제를 하는데요. 그 10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일단 그 사람들을 50명 그러니까 이제 출연진이 공연단이 한 30명 되고요. 그다음에 준비원이 20명 되고 오시는 이제 손님들이 50명 정도 해서 한 100명이 앉아서 그 멋진 이 구절초를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경선 우리 시인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이 명찰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가비 없이 오셔서 그 공연을 즐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시낭송가 시낭송단이 이게 총 출동해서 한번 멋있는 1시간 반 정도의 공연을 이렇게 펼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구절초에 대한 부분은 요건 또 별도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구절초 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또 시상 잡는 걸 한번 만들어 그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8번째 우리가 소떼를 가지고 시상 잡는 부분에 대해서 소떼시 50여 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질문 받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